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지럽다 이런 느낌 받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현기증, 어지러움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에서는 현기증을 그냥 어지러운 증상 이렇게만 보진 않고요. 현운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어딘가 좀 깨졌다 이걸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현운이요? 그럼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현운, 이게 뭐 종류가 좀 다른가요? 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훈증, 영어로는 vertigo라고 하는데요. 주변이 막 빙빙 돌거나 내가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러운 거예요. 뭐랄까 술 많이 마셨을 때나 배멀미처럼요. 아, 네네. 그런 심한 어지러움증이요? 네. 다른 하나는 경도현기증이라고 해서요. lightheadedness라고 하는데 눈앞이 그냥 아찔하거나 핑 도는 느낌 아니면 머리가 좀 멍하거나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가벼운 어지러움증을 말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느끼는 그런 거요? 아, 그렇군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보통 병원 가면 귀 문제다, 뇌 문제다, 아니면 빈혈이나 당뇨 같은 전신질환 얘기도 하고요. 한의학은 좀 다른가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현대의학이 어떤 특정 부위, 귀면 귀, 뇌면 뇌 이렇게 본다면 한의학은 몸 전체 상태, 그 균형을 먼저 봅니다.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원인을 찾는데요. 첫 번째는 외감이라고 해서 외부 환경 변화나 나쁜 기운, 특히 풍사라고 부르는 바람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흔드는 경우예요. 감기 몸살 심하게 앓고 나서 어지럽다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죠. 아, 감기 후에 어지러운 거요? 그게 풍사 때문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담습인데요. 이건 몸 안에 좀 불필요한 열이나 담 또는 습 같은 노폐물이 쌓여서 순환을 방해하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메스거리면서 어지러운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아, 네, 있죠. 네, 몸 안에 뭔가 찌꺼기가 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찌꾸기. 3번째 원인도 좀 흥미로운데요. 칠정기허라고 하셨는데 이건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인들한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기혈이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뭐랄까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죠. 단순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자체가 고갈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아, 기혈 부족, 에너지 고갈 상태군요. 어지러움증 말고 그럼 다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네요.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눈동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떨리는 증상, 이걸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메스꺼움,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심하면 불안감이나 집중력 저하까지 오기도 합니다. 안진이요? 눈동자가 떨리는 거? 네. 특히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다가 한 1분 안에 싹 멈춘다 이러면 이석증을 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담습 때문인지 아니면 기허, 즉 기운이 부족한 건지 또 환자분의 체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 한약이나 침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원인과 환자분의 체질에 딱 맞는 맞춤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 안에 담습이라는 노폐물이 문제다. 그러면 그걸 좀 제거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기혈이 부족해서 생긴 어지럼증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약을 쓰는 거죠. 특정 처방 이름 하나하나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원인에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침치료는 기혈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몸의 균형 감각, 그러니까 전정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로 머리나 목 주변에 있는 특정 혈자리들을 자극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제된 한약 성분을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 치료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좀 빠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좀 어지럽네 하고 넘길 게 아니네요. 혹시 방치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꾸 어지러우면 넘어질 위험이 크잖아요. 낙상 위험이 커지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뭐 공부나 업무에도 당연히 지장이 가겠죠. 이게 만성화되면 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자꾸 어지러우니까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현기증을 방치하면 이게 더 심각한 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와,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군요. 그럼 평소에 예방하거나 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세를 휙 바꾸거나 하는 걸 피하고요. 잠 충분히 주무시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게 기본이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서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요법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식습관이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한의학적으로는 기운을 좀 보강해주는 대추나 생강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 또 카페인이나 술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볍게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현기증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균형에 대한 신호다. 이 점이 참 와닿고요. 또 한의학적인 접근이 그 근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내 몸 상태에 관심을 좀 기울이는 거고요.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 싶으면 조기에 진단받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느끼는 어지러움이 있다면 그게 혹시 내 몸에 어떤 좀 더 깊은 불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